왜 백화점이 원래 브랜드 충성도가 되게 낮은 업종이잖아요. 기존에는 입점하는 형태, 뭔가 MD로서 차별화를 뒀다면 지금은 식품이 그 모든 걸 좌우하는 시대가 됐군요. 맛집 찾아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맨날 백화점 지하에서 보자는 거예요. 너무 맛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가다 보면 눈 돌아가요. 약간. 네, 이렇게 명절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풍경이 바뀌어가고 우리의 라이프도 바뀌어가고 있는데요. 유통사 입장에서 볼 때는요, 그만큼 이제 매출이 안 나오는 거라 볼 수 있을까요? 명절 문화가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소비가 바뀌는 거지 소비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과거에는 뭔가 집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음식 먹고 오손도손 얘기하는 분위기에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여행도 가고 소비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식물 사는 맞춤 매출이 높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백화점 쪽으로 이제 많이 소비자들이 가고 있는 거죠. 아, 백화점요? 명절 때 백화점 매출이 오른다고요? 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추석 때 40%나 올랐다고. 40%요?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요, 연휴가 붙어 있고 긴 날은 소비가 많이 늘어나는 대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때는 이제 그런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명절 증후군이 아니라 개인을 위한 명절 투수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많은 그 친인척들이 모이니까 직접 식재료를 사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대접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밀키트도 많이 좀 이용하는 것 같고 심지어 이제 배달로도 많이 시켜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으면 배달해야 되긴 하죠. 근데 우리가 돈을 쓰고는 있지만요, 이거를 유통사에 안 쓸 뿐 다른 데 쓰고 있는 거라면 이런 유통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유통 흐름 자체가 완전히 바뀐 게 작년에 이제 온라인 유통이 50%를 넘어섰어요. 사람들이 이제 뭘 장을 본다거나 명절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온라인 유통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변화한 이제 명절 트렌드에 따라서 나를 위한 선물 이런 걸 하기에는 사실 쿠팡만한 데가 없긴 하거든요. 그럼 온라인 쇼핑에서요. 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갑자기 바뀌었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많이 바뀌긴 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식품이 빨리 배송이 돼서 많이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식품이 배송이 뭐 택배로 2, 3일 걸리다 보니까는 유통기한이나 뭐 당장 필요할 때 못 쓰는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굉장히 물류가 빨라졌잖아요. 식품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요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뀌다 보니까는 온라인 유통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 식품이야말로 온라인 유통사들이 정복하지 못한 최후의 보루 같은 거였는데 그게 최근 코로나 때 그냥 싹 장 보러 가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1시간 이상씩은 소요되는데 아무래도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장을 보면은 굉장히 편리하니까요. 당장 새벽에 오늘 주문하면 당장 내일 새벽에 도착하다 보니까 굳이 뭐 그렇게 오프라인을 통해서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좀 까다롭게 뭐 내가 만져보고 아 이거 좀 골라서 잡아야 돼 라는 분만 좀 요새는 간다고 봐야 될까요? 마트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존을 위해서 굉장히 좀 요즘에는 과감한 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어떤 것들요? 매장을 뭐 리뉴얼한다거나 아니면 뭐 식품을 강화한다거나 진짜 이제 식품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배송이 된다지만은 내가 그걸 직접 보지 않고 화면 속에 사진으로만 봤기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상품의 퀄리티가 못 미칠 가능성이 있어요. 오프라인에선 요청에 따라서 내 개인화된 요청에 따라서 이제 그 상품을 좀 다듬어서 주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인 게 육류 쪽 분야죠. 이제 온라인에서 고기를 산다 치면요, 이미 거기서 정형한 것들, 막 포장된 것들을 받아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오프라인에서 가면요,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커트를 해주세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좀 잘라주세요. 이런 식으로 요청할 수 있고, 생선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오프라인의 유통에서 식품 비중을 늘리고 하는 것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떠올려보면 우리가 백화점을 가게 되면 뭐가 많잖아요. 옷도 보고 시계도 보고 뭐 액세서리도 보고 화장품도 보고 향수도 보고 쭉 돌 수 있단 말이죠. 백화점 업계에서도 이제 식품 쪽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거예요. 백화점 식품관들 보면은 거기 전국의 유명한 맛집들을 많이 이제 유치하려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백화점의 모객을 좌우한다 할 정도로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것들을 유치해가지고 받는 수수료율이요, 거의 지금 명품 이제 그런 브랜드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이제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왜 백화점이 원래 브랜드 충성도가 되게 낮은 업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백화점이 집 옆에 현대백화점이 있는데 롯데백화점 가기 위해서 멀리 가지는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차별성을 기존에는 입점하는 형태, 뭔가 MD로서 차별화를 뒀다면 지금은 식품이 그 모든 걸 좌우하는 시대가 되군요. 맛집 찾아다니는 친구가 있거든요. 맨날 백화점 지하에서 보자는 거예요. 야, 무슨 푸드코트를 가서 만나자고 하니 이랬는데 너무 맛있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가끔씩 가다 보면 눈 돌아가요. 약간. 사람들이 백화점 지하를 참 많이 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첫 번째로 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타났던 것 중에 좀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는요, 이 전통시장도 유통시장에서 약자이긴 했지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잖아요. 전통시장도 요즘에 온라인 배송도 막 하고 되게 힙한 것도 많이 하고 팝업도 막 하더란 말이죠.
전통시장은 또 어떤 노력들도 하고 있나요? 전통시장이 옛날처럼 그냥 뭐 상품을 파는 유통 정도의 채널로 한다면은 계속 이제 안 좋아지는 상황이긴 한데, 전통시장 중에서도 지금 현재 약간 관광지화된 그런 전통시장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의 망원시장이라든가 광장시장이라든가,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지화되면서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죠. 아예 거기가 정말 맛집들이 많이 들어섰고, 젊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새로운 상품이나 시도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거기서 이제 취맥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재래시장이 예전에는 젊은 분들이 잘 안 갔던 게 좀 뭔가 서비스가 불편하고, 그죠? 그리고 또 약간 바가지. 그리고 또 신용카드 안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가면 다 친절하세요. 그리고 뭐 신용카드도 대부분 다 되고, 그럼 이런 변화가 많이 놀랐어요. 옛날에 이제 전통시장 갔을 때 가장 좀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가격이 안 써 있거든요. 요새는 가격이 다 써 있어요. 가격을 내가 물어보면 되물어봐요. 얼마예요? 얼마 줄까? 얼마 주냐고요? 그리고 아까 저희가 선물 얘기할 때요, 스팸 선물 참 많이 했었는데 옛날에는 이게 참 고급 선물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게 가격이 금방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스팸 선물하기가 좀 그래졌어요. 옛날 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 시대 때마다 사실 인기 있는 명절 선물들이 다 좀 있었어요. 60년대 같은 경우는 설탕이 이제 최고의 명절 선물이었고, 70년대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식용유나 뭐 그런 것들이, 조미료 같은 것들, 그게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다가 80년대 들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스팸이 인기 상품으로 떠올랐는데, 7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고기가 수요가 너무 높다 보니까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돼지를 이제 사육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돼지를 사육을 많이 하다 보니까 돼지고기가 남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쓸 것인가 해서 나온 게 바로 이제 캔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87년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캔햄 부분을 이제 해외 시장에 개방하려고 이제 했던 데였어요. 그때 제1야당이 먼저 선수를 쳐가지고요, 어차피 개방된 시장이면 우리가 캔햄 분야의 1등인 스팸과 우리가 계약을 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87년에 이제 스팸이 처음에 국내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때는 공산품을 굉장히 다들 좋게 여겼기 때문에 정말 명절 선물로 최적이었던 거죠. 비슷한 시기에 또 등장한 이제 대표적인 명절 선물 중 하나가 참치 캔이었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스팸이 잘 버티고 있는 거네요. 그때부터 선물 세트를 했지만, 과일이나 이제 한우 같은 건 워낙 비싸잖아요. 가격대가 뭐 과일은 뭐 5만 원 이상대, 한우는 뭐 10만 이상대인데, 스팸은 뭐 만 원대에서 뭐 5만 원, 6만 원까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다 보니까 좀 편하게 좀 선물 좀 하는 것 같고, 또 장점 중에 하나는 보관성도 좀 유용하다 보니까 한 번 또 받아놓으면 오랫동안 보관해서 쓸 수 있으니까는 그런 면에서 선물 세트로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스팸 하면 우리가 스팸 메일이라고 부르듯이 이게 막상 이거를 만든 그 나라에서는 이게 그렇게 고급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렇게 고급지게 잘 잡았다는 게 엄청 좀 아이러니하면서도요, 그렇게 쉽게 잘 바뀌지 않더라. 어떻게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맛있어요. 예, 반박할 수 없는 게 너무 맛있어요. 반박할 수 없죠. 그 스팸이 잘 팔리고 있지만 또 스팸에는 또 다른 이면이 있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고급 상품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저가형 상품, 경제성 있는 상품으로 되다 보니까 명절 때 스팸 판매량이 그 시즌, 그 해의 이제 경제 상황하고도 연결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면은 저가형 선물들을 많이 찾게 되는데, 거기서 많이 거론되는 게 스팸이거든요. 스팸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사람들이 주머니가 되게 얇아졌다,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다양한 의미의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현금 제공인 것 같습니다. 현금은 못 이기죠. 이것도 2000년대, 2010년대까지는 이제 명절 때 현금을 주기가 좀 못해가지고 백화점 상품권을 줬었는데, 이제는 또 완전히 또 바뀌어가지고 백화점도 많이들 잘 안 가다 보니까 아예 현금을 더 선호하게 된 것 같긴 해요. 예. 이제는 현금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대한 문화가 발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터넷 보다 보면 그런 거 있죠. 케이크 속에서 돈이 나오고 꽃다발 속에서 돈이 나오고 워낙에 취향이 이제 파편화되고 개인화되다 보니까 그거에 맞는 선물을 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또 그렇게 현금을 더 선호하게 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뭔가 옛날에는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였다면, 요즘에는 뭘 좋아할지 몰라서 현금을 준비했어. 알아서 하세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미래의 추석의 모습 어떻게 바뀔까요? 이제 과거에는 뭔가 어르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자식분들이 막 모였잖아요. 이제는 뭐 저출산 때문에 이제 아이들이 없잖아요. 저희 아들 같은 경우도 이게 명절에 모이면요, 돈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용돈을. 줄 사람 많은데 받을 사람이 없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보면 미래가 자식들이 얼마 없는데 윗분들이 많아지는 반대로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미국의 땡스기빙 데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도 처음에는 수확을 많이 하고 농부들이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땡스기빙 데이가 그런 의미로 됐지만, 지금은
대표적인 미국의 쇼핑 시즌이 되었거든요. 저는 앞으로 우리나라 추석도 이렇게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이제 점점 사람들은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농업하고는 점점 더 괴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같이 모여서 뭔가를 나누어 먹고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럼 결국에는 남는 건 쇼핑 시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1년에 딱 2번 있는 장기 휴일인 거죠. 그럼 이때 뭘 하겠어요? 여행? 쇼핑. 그죠. 농촌에서 태어나가지고 농부의 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어부 아닙니까? 이게 경남이 이 바다 근처지만 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산에서 태어나서 그 농부의 아들로서 시골의 풍경과 추수 시즌이 왔을 때의 그들의 그 설렘과 이런 것들에 대한 참 향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었죠. 아예 없어졌었던 반면에 신기한 거는 최근에 다시 생기고 있습니다. 도시로 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모여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러니하게도요, 요즘에 옛날 추석 같아요. 추석 때 농촌에 사람이 더 많고요. 저는 오히려 그런 문화가 이제 대세가 되지는 않겠지만 조금 그런 게 생길 것 같기도 해요. 최첨단 문물들을 계속 접하면 접할수록 사람이 아날로그를 그리워하고 빈티지를 사고 이런 게 오잖아요. 클래식카를 좋아하고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명절에도 추석 때도 저처럼 다시 그 옛날의 명절 풍경을 찾아 나서는 사람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축제화 될 수도 있겠네요. 그때 뭐 지역마다 명절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어떤 동네, 어떤 지역에 뭔가 축제가 돼가지고 그 출신들 다 모여서 뭔가 축제가 되고 즐기는 분위기로 바뀔 수가 있겠어요.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추석에 대해서 참 많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떠나시겠군요. 아, 그렇죠. 이제 공항으로 가실 거고요. 교수님은 추석 어떻게 보내세요? 아휴, 너무 부럽습니다. 저는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업 강연 준비하고 또 밀린 논문을 좀 쓸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이제 여행을 즐기고 계실 거고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그 추석에 의미가 있잖아요. 일을 하더라도 이 추석에 가지는 그 가족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이제 풍성한 한가위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의 방법으로 이제 추석을 보내시게 될 텐데요.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보냈던 그런 추억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즐거운 그리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엘코스마 구독자 여러분,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